안녕하세요, 썰닭입니다. 네이버로 날씨를 보니 며칠 동안 계속 비 온다고 하네요. 비가 오는 날은 막걸리에 파전을 먹으면서 썰닭을 보면 참 좋겠다. 잉?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남편이 바람이 난 것을 3주 전에 알았습니다. 참 이상하지요? 12월쯤 저는 경찰이 남편을 찾아와서 제가 무슨 일이냐고 했더니 남편이 바람이 나서 잡으러 왔다는 꿈을 꿨어요. 남편에게 바람이 난 꿈을 꿨다고 얘기할까 하다가 나 혼자 피식 웃어버렸어요. 울 신랑은 일이 바쁘다는 것으로 집에 잘 안 들어오고 밤새 일할 때가 많았습니다. 일하다 모텔에서 잔다고 할 때도 많았고요. 신혼 때부터 그랬고 2년 전 사업을 혼자 한 후론 정말 12시 이전에 들어온 적이 거의 없고 거의 매일 한두 시에 왔어요. 그런데 작년 12월부터 같이 하는 업체에서 일해달라고 해서 일이 많아졌다고 하면서 밤에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이 많았습니다. 저는 남편이 일이 많아 걱정이고 피곤해서 어쩐다 싶어 걱정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연말에도 연시에도 일이 많다고 2, 3일 만에 한 번씩 집에 오고 집에 오면 잠만 자는 겁니다. 이상하다 싶었어요. 회사 사람들 연말이면 해이해지고 거의 일도 마무리하는 때인데 계속 일이 많다 하니 이상했습니다. 그래도 바람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설날 전날에도 회사에 정리할 것이 있다며 잠깐 나갔다 들어온다 하고 교회에서 구역 예배 드린다고 할 때도 참석을 못하고 그러던 중 신랑한테 온 문자에 여자 이름인 듯한 문자가 왔는데 그 문자를 보더니 일 터졌다고 다시 회사로 가더니 안 들어왔어요. 그때도 몰랐습니다. 2월 9일 신랑은 8시쯤 퇴근했고 새벽까지 잠을 안 자고 있었는데 새벽 3시경에 회사에 자료를 안 가져왔다며 다시 회사에 간다고 하더군요. 자다 일어나서 보니 새벽 3시라서 제가 잠도 못 자고 회사 가면 어떡하냐, 이제 조금 있으면 아침인데 지금 가지 말고 자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가라고 했더니 가야 한다며 집을 나서더라고요. 근데 이상했어요. 그렇게 새벽 3시경 집에서 회사에 자료를 안 가져왔다, 정리해야 한다 하면서 회사에 간 것이 몇 번 되었던 것이 생각났어요. 역시나 그날 밤에 집에 들어오지 않고 다음날 들어와 자길래 핸드폰을 뒤져봤습니다. 지난번 봤던 여자 이름의 번호, 그런데 애칭인 듯한 여우 방순이란 이름의 번호가 있었어요. 문자를 보니 별로 없었는데 12월 중 온 문자. 전화 줘. 전화 좀 받아줄래? 미안해요. 조금 늦을 것 같아요. 방순. 그리고 메모장을 보니 방순. 제가 마음을 정리하기가 너무 힘드네요. 그러나 우리의 앞날을 생각해서 우리가 헤어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밤새 전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배신감에 치가 떨렸습니다. 저는 남편 외도에 대해 정보를 수집했어요. 남편은 제가 핸드폰을 보는 것을 눈치챘었던 것 같아요. 집에 들어오기 전 핸드폰의 카톡을 다 지워서 옵니다. 전화도 잘 안 하고 발신 제한 표시로 하고 핸드폰으로 게임을 하는 척하면서 카톡을 보내고 이유 없이 저에게 화를 잘 냅니다. 아이들에겐 귀찮아하고 아들이 오랜만에 본 아빠에게 놀아달라고 해도 핸드폰으로 게임만 합니다. 아빠랑 같이 목욕하고 싶다고 제발 한 번만 하자고 졸라도 싫다고 거절해서 저랑 같이 목욕했어요. 그래도 가끔 남편 카톡을 보면 정말 우리 남편이 이렇게 다정하게 문자를 보낼 줄 아는 사람이었나 싶습니다. 점심은 먹었소, 마나님? 서울 가려면 내가 데려다 줄까? 전화 줘. 지난주 수요일날 만나고 그 여자가 아프다고 계속 못 만났나 봅니다. 그래서 남편이 집에 일찍 들어오는데 집에 오면 풀이 죽어있고 옷도 안 갈아입고 거실에 누워있습니다. 핸드폰으로 게임만 합니다. 몰래 본 카톡에는 몸은 좀 괜찮아? 아픈데 옆에 있어주지 못해서 미안해. 그래, 병원에 가봐야지. 얼굴 보고 싶지만 몸을 생각해서 참아야지. 나 보고 싶지 않은가 보지? 보고 싶어 미치겠다. 목소리 들어서 기분 업됐어. 사랑해. 오늘 서울집으로 올래? 남편은 그 여자랑 서울에 방도 하나 마련하고 만나는 중인가 봅니다. 이모티콘으로 아주 사랑스럽게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그 여자는 노래방이나 그런 쪽 같습니다. 나랑 동갑입니다. 그 여자의 카톡을 보면 사람들이 안 간다. 자고 가게? 너무 잘 놀아줘서 그런 거 아냐? 남편의 영수증을 보면 영화관에 간 게 있는데 나한테는 간 적 없다고 거짓말하고 또 다른 영수증을 보면 커피 마시는 거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이 꼭 4시경 할리스 커피점에 가서 2잔의 커피 영수증에 8시경 저녁을 먹은 식당 영수증에 3시경 그 여자가 끝났다는 카톡에 다시 만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여자가 남편에게 사랑한다는 표현은 없는데 남편은 사랑한다고 매달리고 있어요. 그 여자가 아프다고 일주일 안 만나주니 아주 안달나고 미칩니다. 집에서 잠도 안 자고 새벽에 겨우 잠이 들어요.
그러다 그제 그 여자랑 만나니 그 전날까지 일 없어서 일찍 들어와 놓고는 화요일에는 업체놈이랑 정리할 것이 있어서 집에 못 들어온다고 해서 그제 외박하고 오늘 새벽 4시에 집에 왔습니다. 집에 오면 옷도 안 갈아입고 나랑 노는커녕 마주 앉아 있지 않고 컴퓨터 게임만 하고 제가 핸드폰을 뒤질까봐 잘 때도 꼭 쥐고 자고 잠도 안 잡니다. 오늘도 새벽 4시에 와서 언제 잠잤는지 모르지만 아침 9시에 일어나서 컴퓨터 게임만 하다가 5시에 미팅 있다고 나갔습니다. 저는 남편이 그 여자를 정말 사랑하는 것 같아서 놓아주려고요. 3주간 마음을 비우려고 노력했습니다. 남편이 집에 있으면 저도 숨이 막힙니다. 서로 바짝 긴장이 들어 이상한 기운이 감돌아서 신랑은 저랑 마주하려 안 하고 저는 신랑이 그렇게 집이 싫을까 싶어 너무 가슴이 아프고 숨도 못 쉬겠어요. 추가 글입니다. 어제는 남편 시댁에 일이 있어서 밤에 운전을 하고 갔습니다. 차 안에서 저는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노래방과 술집 다니는 여자들 얘기를 하는데 신랑이 말하길 그 여자들도 정말 할 일이 없어서 먹고 살기 힘드니까 하는 거다. 라고 하더군요. 나중에 집에 돌아올 때 은근슬쩍 다시 물어봤어요. 케이블에서 하는 커플 프로그램을 보면서 처음 남녀가 만나 호기심과 관심에서 시작해 서로 설레임의 감정을 느끼는 것을 보고 16년을 보면서 살아온 우리 부부를 보니 우리 부부 사이에는 처음 연애할 때의 그 감정을 평생 가져보지 못하는 것 같아 슬펐다 라고 했죠. 그러니 신랑은 처음 가진 사랑의 감정은 분명 있을 거야. 다만 서로 회사 일이며 육아 살림으로 그 마음을 잊고 살고 있을 거야. 그 설레임을 또 가질 수는 있어. 부부 사이는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느낄 수 있어. 라길래 제가 그건 바람이 아니냐 했더니 바람 맞답니다. 그런데 가족이라는 것은 설레임이 다가 아닌 그 위에 한 단계 높은 것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는 너가 바람을 피면 용서해주고 덮어줄 거야. 남자는 신체적인 성향상 바람을 필 수 있어. 근데 그런 바람으로 인해 설레임은 느낄 수 있지만 그건 오래 못 간다는 것을 알지. 남자가 바람을 피면 아내에게 모르게 해야 할 텐데 그럼 생활비랑 그런 경제적인 것을 이전과 동일하게 아내에게 갖다 주고 또 바람 피는 여자에게도 돈을 줘야 하니 남자가 그 이상을 벌지 않는 이상은 남자가 많이 힘이 들겠지. 그러면 둘 중 하나를 정리하게 될 텐데 그게 바람 피는 상대지 않을까? 그러더니 저에게 하는 말이 만약 내가 바람을 피면 반드시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 바람 피는 것을 알고 있어도 모른 척 기다리고 있어. 그러면 생활비랑은 알아서 챙겨줄 거니까. 결혼은 마라톤이야. 이왕이면 첫 번째 마라톤으로 완주하고 싶은 게 남자의 마음이니 바람을 알고 있어도 모른 척 기다려줘. 그 말에 흔들렸습니다. 그래, 기다리면 돌아올 수도 있겠군. 남편과 저의 사이가 조금은 편해진 것 같아 저는 남편이 바람을 폈지만 그날 밤 남편 마음을 다시 되돌려야겠다 생각해서 아이들을 먼저 재우고 남편이 자는 거실에 남편 옆에 누웠습니다. 남편에게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나를 사랑하냐고 했더니 사랑한다고 하더군요. 정말 떨렸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저를 안아주기는 했지만 더 이상의 관계를 밟지 않고 그냥 안아주는 겁니다. 기다렸습니다. 그냥 자더군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남편에게 안기면서 애교를 부렸더니 입냄새 나니까 저보고 안방에 들어가 자라고 하더군요. 정말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비참할 수가. 남편은 그래도 가정을 지키려고 그 여자와의 사이를 괴로워하고 죄책감을 느끼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했는데 남편은 저에겐 말뿐이었고 그 여자가 우선이었던 겁니다. 저를 안으면 그 여자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는지 저를 안 보는 것이었습니다. 여자로서 이렇게 비참한지. 저는 경제적 여유와 아이들과 조광지처라는 타이틀이 있어도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에는 저는 당당하지 못하지만 그 여자는 불륜녀지만 남편의 사랑을 받으니 저보다 나은 당당한 사랑받는 여자였던 겁니다.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저는 아직 남편을 사랑하기에 남편을 다른 여자와 나눠 갖는 것도 싫습니다. 근데 오늘은 큰애 행사인데 올 수 있을 것 같다더니 시간이 안 된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 여자를 만나는 것 같습니다. 서울에 방을 얻어놨다는 곳에 이름을 대면서 거기 있다고 하더군요. 저녁에 전화했더니 오늘 일이 많아서 늦게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정리할 게 있다고. 잠시 후 제가 할 얘기가 있어 전화했더니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소리는 자동차로 이동 중인 차 안에서의 소리였습니다. 이혼을 해야겠죠. 아이 둘은 어떻게 할까요? 제가 키울까요? 아이 둘을요? 하나씩 나눠 키우자고 할까요? 아니면 마음이 아프지만 아이들은 둘 다 포기하고 돈 조금만 받고 이혼할까요?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던 상처인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댓글입니다. 얘기를 들어보니 어느 정도 재력이 있는 남편분이신 것 같은데 조용히 증거 모으시고 그냥 조용히 합의 이혼할 테니 위자료나 두둑히 달라고 하세요. 지금 합의 안 하시고 소송해봤자 위자료도 적고 마음고생만 하십니다.
어차피 지금 남편분은 그 여자의 눈이 돌아서 죽은 조상이 찾아와도 정신 못 차립니다. 조용히 합의 이혼하시고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술집 여자들한테 한번 빠진 남자, 빈털털이 돼서 한번 차야봐야 정신 차리고 가정이 소중했단 거 압니다. 참 답답한 노릇이죠. 님이 남편 보내주기로 마음 먹었다면 증거 모으셔서 조용히 위자료나 잔뜩 챙기시는 게 좋을 듯 하네요. 그 여자한테 소송 건다고 하면서 달랠 수 있는 만큼 다 받아내세요. 아이들도 생각해야죠. 힘내세요. 지금 남편이랑 푼답시고 얘기해봤자 남편 눈에는 그 여자랑 자기 사이 갈라놓는 악녀로밖에 안 보일 거예요. 조용히 수집하세요. 그런 곳에서 일하시는 여자분들은 정말 98% 손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정말 싫어합니다. 일단 제가 같은 일을 해봤었어요. 아무튼 언니, 제가 많이 싫으시겠지만 그래도 약간 이런 쪽 얘기 같아서 글 써봅니다. 일단 저 상대편 여자가 집요하게 연락을 계속하려 한다던지 그런 건 걱정하지 마세요. 저런 여자들은 님 남편분 같은 그런 해줄 거 다 해주는 남자들이 많습니다. 저같이 어쩌다 운 좋게 재력가 만났는데 아무 일도 없이 한 달에 300 주는 사람들도 있어요. 문제는 남편입니다. 지금 상황을 보니 여자의 몸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자체를 좋아하네요. 왜냐, 몸만 좋아하는 남자들은 딱 모텔비만 들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하지만 사랑해, 보고 싶다, 목소리 들어서 좋다, 만날까 등등 한마디로 모텔비 말고 다른 여러 곳에 돈을 많이 썼으면 이미 게임 오버입니다. 일단 여자분 번호 알고 계시고요. 그런 거 다 사진 찍어 놓으세요. 그 다음에 남편이 지워도 상관없도록 컴퓨터나 아님 다른 곳에 전부 다 복사하고 옮겨 놓으시고 여자분께 연락하세요. 화내지도 마시고 차분하게. 안녕하세요. 우리 남편이 바람을 피는 것 같은데 저는 당신한테 뭐라 할 생각이 아니에요. 앞으로 그냥 연락 오면 무시해줬으면 좋겠어요. 피해줘서 미안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런 일 하는 여자들도 잘못이란 걸 알긴 알거든요. 특히 부인이 있었는지 몰랐다면 더더욱 놀랄 거예요. 일단 그럼 웬만하면 여자분들 90%는 맑게 알아듣고 알아서 빠질 거예요. 다음에 남편이랑 얘기하고 전화하면 그때 전화 받으시고 연락 안 받겠다고 딱 그 말만 해주시고 끊어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물어보시고 그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전화 끊어주세요. 그럼 웬만하면 그 여자들 남자 귀찮아서라도 그럴 겁니다. 안 그러면 싸울 수밖에요. 그 다음에 남편분께 말하세요. 이렇게 저렇게 돼서 이렇게까지 알게 됐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할 것이냐. 처음엔 발뺌하고 오히려 화내고 욕하지만 결국 실토합니다. 그때 이 말 꼭 해주세요. 그 여자가 널 진짜 사랑하는 거 같니? 이 말요. 그럼 남편은 그렇다고 생각하겠죠. 아니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러고 나서 그 여자분이랑 남편이랑 통화하게 해주세요. 그럼 웬만하면 일 처리됩니다. 제 말이 너무 복잡할 수 있겠지만 이게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여자분에게도 너무너무 화가 나셨겠지만 언니도 알고 저도 알다시피 저런 일 하는 분들 위험한 상황 하도 겪어봐서 무서울 게 없다고 막 내짖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또 서로 피곤해지고 서로 복잡해지는 일이니까 차분하게 말해보세요. 그 다음에 남편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언니의 몫입니다. 힘내시고요. 잘 되시길. 후기입니다. 얼마 전 불륜을 하고 있는 남편이 정말 그 여자를 사랑하는가에 대해 글을 썼던 사람입니다. 그간 기간이 지나고 전 더 많은 것을 알아냈어요. 그 여자와 원룸을 새로 계약해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공동명의인으로 남편 이름까지 올라있더라고요. 제가 남편에게 우리 사이에 대한 얘기와 바람난 사람들의 얘기를 둘러둘러 해봤는데 남편의 입장은 똑같습니다. 내가 바람나면 모른 채 하고 기다려줘. 그렇게 외모를 보고 바람피는 사랑이 얼마나 가겠냐? 길어야 3년에서 5년이니까 기다려줘. 그리고 나는 너가 제일 예쁘다고 생각하고 그런 곳에 가는 거 안 좋아하고 여자도 별로 안 좋아해. 혹시나 이혼하면 너한테 모든 재산을 다 줄 거야. 어느 날은 남편이 금토 외박하고 들어왔어요. 영수증을 확인하니 저에겐 업체놈이랑 정리하고 일이 많아 집에 못 들어온다더니 금요일 밤엔 이태원의 한 커피숍 영수증이 토요일엔 에버랜드 야광권 이용권이 나오더군요. 저에게는 말만 하면 거짓말입니다. 지난 목요일 밤엔 와서 내일은 머리를 아주 짧게 깎아야겠어. 우리 사이에 뭔가 돌파구가 필요하니 내가 마음을 다잡고 잘해보자. 그 말에 제 맘이 흔들렸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정말 오빠는 우리 사이가 잘 되길 바래서 그러냐고. 그랬더니 남편이 지금까지 설명 뭘로 들었냐? 너를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왜 노력한다고 하겠냐? 나는 너한테 만족해. 근데 내가 잘못이 많고 변해야 된다. 그래, 믿어보자 했어요. 그때 전 심부름센터에서 남편이 그 여자랑 같이 있는 사진을 찍어달라고 부탁했어요.
근데 남편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에 회사 간다고 출근해서 그 여자 원룸에 가서 둘이 나오지 않고 방콕으로 며칠째 있었습니다. 심부름 센터에서 난립니다. 이런 커플 처음 본다고, 얼굴 한번 보기 힘들다고. 그 여자는 저번 달에는 노래방에서 일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 9시 출근, 새벽 3시 퇴근하는 것 같고, 카톡 문자 보면 이 사람들이 갈 생각을 안 해. 1시간 연장 들어갔어. 너무 잘 놀아줘서 그런 거 아니야? 그런데 이번 달은 여자가 출근 안 하고 신랑과 함께 원룸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금요일 아침 출근했던 남편 역시 그 여자네 원룸입니다. 5시쯤 전화했는데 머리를 잘랐다고 제법 어울린다고 하더군요. 5시 30분쯤 심부름 센터에서 전화 왔어요. 둘이 있는 사진 찍었어요. 둘이 시장 가서 장 보고 원룸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여자가 임신한 건지 살이 쪘네요. 남편이 그 여자 얼굴만 쳐다보고 길거리에서 손을 잡고 난리가 아니에요. 신랑은 전화로 오늘 일찍 들어가려고 했는데 일이 생겨서 안 되겠다. 라고 그러더군요. 늦게 들어오긴요. 오늘 토요일인데 아직까지 전화도 집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사진을 봤습니다. 그 여자랑 같이 있는 사진. 정말 뚱뚱하더군요. 생긴 것도 우리 신랑의 취향이 저런 거였나 싶더군요. 임신을 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 여자랑 찍은 사진 보니 우리 신랑 웃는 모습이 참 행복해 보입니다. 우리 신랑은 정말로 그 여자를 사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제가 놔줘야 할 듯 싶네요. 목요일 밤에 신랑이 저에게 요구했던 것은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맡겨놓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라는 것이었어요. 경제적으로도 독립하고 자기가 갑자기 없을 때를 대비해 뭔가 해야 하지 않겠냐고요. 남편의 마음이 저에게 완전히 떠난 것 같습니다. 정말 매 순간이 힘들어 미치겠습니다. 댓글입니다. 만약에 그 여자가 임신을 했다면 이혼을 해주지 않는 편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글쓰님은 너무 힘드시겠지만 아이들도 이혼한 부모의 아이들이 되면 사회적인 인식이 나쁘고 경제적으로도 글쓰님 남편이 죽으면 그 재산 다 아이들과 글쓰님 거가 되니까요. 이혼을 안 하면 그 여자가 임신한 애가 혼외 자식이 되게 되어서 결혼할 때나 취업할 때나 학교를 다닐 때에도 그 여자의 애한테는 상처가 되겠죠. 서로 따로 살더라도 이혼은 하지 마세요. 여튼 글쓰님 해결 잘 되시길 바래요. 저런 식으로 한순간에 여자랑 바람나서 조강지쳐 버렸다가 마누라한테 개처럼 빌고 자식들한테 무시나당하는 아빠가 되고 지 인생 종쳐서 페인되는 바람기 다분한 종자들 여러 봤다. 내가 여자라서가 아니라 여태 살아본 결과 옛 어른들이 여자 말 들어서 나쁠 거 하나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같은 남자로서 어쩜 저렇게 뻔뻔할 수 있을지 보면서 감탄하네요. 문제는 지금이 아니라 나중이에요. 남편분이 바람이란 걸 인정하면서 큰 소리치고 뻔뻔하게 나오잖아요. 그게 첫 번째도 이런데 살다 보면 몇 번의 바람을 필 것이며 얼마나 더 뻔뻔하게 나올지 눈에 훤히 보이지 않나요? 그만 끝내세요. 님 그거 착한 거 아니라 바보 같은 거예요. 아이들 인생이 중요한 만큼 님 인생도 중요하잖아요. 제가 보기엔 양육권도 남편분이 쉽게 줄 것 같은데 이혼하세요. 바람피는 아빠랑 같이 사는 아이들이 살면서 행복할 것 같나요? 절대 아니에요. 차라리 엄마 하나뿐이라도 정상적으로 키우시는 게 답이에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이혼하시고 새 출발하세요. 추가 글입니다. 차라리 꿈이거나 사실이 아니었으면 할 때가 있습니다. 신랑 사업은 쉽게 말하면 직원들 파견 나가 있는 거라서 자기가 가지고 다니는 노트북과 가방에 은행 통장만 있으면 어디서든 컴퓨터 할 수 있는 곳이라면 일을 할 수 있어요. 회사 사무실을 가지 않아도 일을 할 수 있어요. 신랑이 사업하기 전에 모바일 쪽 개발을 했는데 그때는 삼성 쪽 일을 해서 밤새고 하는 일도 많았고 일하다 모텔에서 회사 직원들이랑 자는 일도 많아서 전 일이 많아 못 들어온다는 말을 믿었네요. 그땐 우리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할 거란 믿음이 있었는데 참 그 여자는 임신이 아니었어요. 제가 조용한 공중전화 가서 분유회사인 척하고 그 여자에게 설문조사하는 것처럼 해서 알아봤어요. 친구에게 이렇게 했다더니 친구가 별거 다 해본다고 해서 허탈했어요. 아무튼 다음주에 결판 내렵니다. 저도 이대로는 힘들 것 같았어요. 협의 이혼을 하든 남편이 안 해준다면 이혼 소송으로 가야겠죠. 제가 여기 글을 올린 것은 첫째, 나름 저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실 분들의 글을 기대했고 제가 이혼을 결심했어도 아이들 생각해서 조금 참을까, 혹시 이혼하고 나서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여러 의견을 듣고 싶어서였어요. 아무튼 다음 주 중에 끝을 내렵니다. 기도 부탁해요. 후기입니다. 어제는 일요일이었죠. 남편은 지난주 토요일에 갑자기 자기가 찜질방에 갔었는데 아빠랑 아들이랑 목욕하는 모습을 보니 우리 아들 생각이 났다며 토요일에 찜질방에 갔어요.
지난주 토요일은 목요일에 자기가 잘못했으니 잘해보자는 의미로 머리를 빡빡 깎는다고 하더만 그날 금요일 저녁 그 여자랑 같이 시장 가서 장 보고 길거리에서 손을 주무르고 한 사진을 찍은 날이에요. 그날 외박해서 토요일 하루 종일 전화 안 되더니 그날 밤 늦게 들어왔어요. 제가 카톡에 내일 찜질방 간다더니 연락이 안 된다 하니 밤 11시에 들어왔어요. 토요일 날 저녁에 가족끼리 찜질방은 갔어요. 우리 아들이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그런데 일요일 저녁 교회 갔다가 밤 10시가 되었는데 옷을 안 갈아입길래 나갈 거냐 했더니 생각 중이다 하더라고요. 오전부터 전화기만 들여다보길래 그 여자한테 가나보다 싶었는데 나간다고 하니 정말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이번 주엔 신랑에게 여자 있는 거 안다는 얘기를 진지하게 나누려는데 그날 그렇게 나간다 하니 마지막인 것 같아 현관문 나서는 신랑에게 가지 말라고 애원했어요. 오늘은 가지마. 너가 걱정하는 일 없어. 그래도 가지마. 그럼 애들 데리고 다 사무실 가자. 제가 또 가지 말라고 하니 화내면서 안 가. 너 때문에 미치겠다. 라데요. 그러더니 화가 난다. 그래, 나랑 한번 24시간 같이 있어보자. 그러더니 집에 돈 얼마 있냐? 회사에 돈이 없으니까 네 통장 돈 다 내 통장으로 넣어. 인터넷 뱅킹으로 지금 다 잔고 확인하고 넣어라. 돈 없다 하니 일단 다 넣어. 네 동생한테 빌리던가 장모님한테 빌려서 돈 넣어라. 너무 화가 나서 제가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뜬금없이 무슨 이혼이냐? 나 다 알아. 오빠 여자 있는 거. 무슨 여자? 증거 있어? 오빠 카톡하고 영수증 봤어. 영화 보고 토요일에 에버랜드 갔다 온 거 알아. 그래, 여자 있어. 나도 잘못하는 거 안다. 오빠가 그렇게 다정하게 밥 대대서 밥 먹었냐 챙겨주는 사람이었어? 토요일 날은 차 막히고 사람 많다고 결혼 내내 토요일에 놀러가자 해도 안 갔는데 토요일 날 에버랜드 갔다 온 거야? 내가 지금 그 여자에게 빠져 있어서 그래. 그 여자 남편이 바람나서 술집 다니고 지금 총각이랑 나 사이에 양다리 걸치고 있어. 안 게 2달 됐다고? 그 2달 동안 나 그 여자 한 달도 못 봤다. 그 여자 양다리인데 그 여자가 다른 남자하고 자고 올 땐 나도 미치고 불안하다. 그래서 네 마음을 안다. 그래서 너한테 미안한 마음이야. 그래, 너도 혼자 한번 살아봐라. 그 여자도 남편 바람나서 애 초등학교 4학년짜리 있고 알바하다가 안 돼서 술집 다닌다. 그 여자 너보다 못나고 나랑 사귈 만한 애 아니지만 불쌍해서 처음 만났다. 사실 저번 주에 그 여자랑 끝내려고 했었어. 나도 잘못한 거 알아. 그래서 약점 잡아서 끝내려고 했는데 잘 안 됐어. 오늘도 사실 그 여자 약점 잡으려 했어. 근데 아마 그 집에 가도 그 여자 없을 거야. 그 여자 양다리니까. 나에게 조금만 시간을 주면 끝내려고 했는데 너한테 그동안 모은 전 재산 줄 거니까 애들 잘 키워라. 차라리 말 잘했어. 여기 집에 왔다 갔다 하느라 나도 힘들었어. 왔다 갔다 하느라고 너한테도 미안하고 그 여자한테도 미안했다. 그 여자 총각하고 양다리인데 집도 있고 결혼하자고 하는데 내가 붙잡고 있는 것 같아 그 여자한테도 미안하다. 그 여자는 내 말을 아주 잘 들어줘. 그리고 내가 집에 늦게 들어가거나 안 들어가면 일찍 들어가라고 해. 부인 걱정한다고. 그리고 이혼하면 안 만날 거야. 그러면서 그 여자 편을 들고 그 여자에게 미안하다고 하니 정말 억장이 무너집니다. 집 나가면서 다 준다고 했어요. 양육비도 주고 집도 주고 필요한 거 있으면 가지러 온다네요. 미리 전화하고 올 테니 미리 저보고 나가 있어서 마주치지 말라고 하고요. 그리고 집을 나갔습니다. 1시간 뒤 전화 왔어요. 미안하다고 그래서 나도 미안하다. 기다릴 테니 정리되면 돌아오라 했더니 그런 미련 갖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나는 너가 내 카톡 보고 영수증 뒤지고 한 것이 더 화가 나. 그런 증거 가지고 있으면서 나를 평생 들들 볶을 텐데 나는 그렇게 못 산다. 아이들 맡겨서 짐을 혼자 짊어지게 해서 미안하다. 나 신경 쓰지 말고 잠 잘 자고 있어. 법적 문제 있으면 전화하고 필요한 일 있으면 전화해. 그렇게 끝이 났네요. 왜 이렇게 눈물이 날까요? 정말 신랑 말대로 더 참았어야 할까요? 정말 모른 채 하고 더 기다렸으면 신랑이 그 여자랑 끝내고 마무리가 잘 되었을까요? 이혼하자고 여자 있는 거 안다고 제가 너무 섣불리 말했을까요? 어떤 것이 옳았을지 지금도 판단이 안 서네요. 아직 협의 이혼하려면 법원에도 같이 가야 하고 재산 분할이나 양육권도 잘 정리가 되어야 하는데 갈 길이 너무 먼데 지금은 눈물만 나네요. 댓글입니다. 글쓴이 정말 답답하고 속 터진다. 기다릴 테니 정리하고 오라고? 혼자서는 못 살아? 꼭 저런 놈이 옆에 있어야 돼? 글쓴이 답답하고 화난다. 절대 매달리지 마세요. 저도 하나이의 엄마고 이혼이라는 게 쉽지 않고 아무리 못된 남편이라도 없으면 보고 싶고 걱정되는 맘 잘 아는데요. 걸리고도 싹싹 빌지 못할 망정 미안하다 안 그러겠다 하고
평생을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도 모자랄 판에 지 잘났다고 그 여자 편들고 자빠졌네. 지금이야 몰래 하는 사랑이니 뜨겁고 활활 타오르겠지만 본처만한 여자 없는 거다. 저렇게 당당하게 바람 피우는 놈 지금까지 봐주는 것만으로도 하실 만큼 했어요. 증거만 잘 모은다면 소송하면 100% 승소합니다. 걱정 마시고 박살내겠다는 생각 하나만 갖고 준비하세요. 이런 말씀 드리기는 죄송하지만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해요. 이혼이라는 거 함부로 이야기해서도 안 되고 쉽게 생각해서도 안 되는 거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글쓴이와 아이들을 위해서는 오히려 잘 되었다고 봐요. 남편분께 이야기 안 했으면 무언가 달라졌을까요? 과연 그 여자 버리고 다시 돌아왔을까요? 제 생각이지만요, 절대 아니에요. 힘드시더라도 강해지세요. 아이들을 위해서, 글쓴님 본인 스스로를 위해서라도 남편분과 깨끗이 헤어지시고 강하게 살아가세요. 조금만 더 덧붙이자면 남편분께서 다 가지시라고 하셨으니 꼭 다 가져오세요. 양육권, 집, 재산, 남편분 말대로 다 가져오시고 땡전 한 푼 안 남은 상태에서 그 여자분께 보내버리세요. 두 아이들에게 아빠를 잃는 슬픔과 괴로움에 비하면 택도 없고 보잘것없는 것들이지만 그래도 다 받아내시고 법적으로 깨끗하게 정리하세요. 저번에도 댓글 단 것 같은데 아무리 아이가 있다지만 다른 여자랑 살림살인 남자랑 어떻게 사나요? 기다려서 다시 사는 게 맞는 게 아니라 안 사는 게 맞는 거예요. 이혼이란 거 너무 안 좋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나라에선 일부 일처제가 맞기 때문에 이혼 제도가 생긴 거 아닌가요? 괜히 참고 살아서 대한민국 일부 다처제 만들지 마시고 님과 같은 이유로 고통받는 다른 여자들에게 힘이 되게 이혼 제도를 적극 이용하세요. 헤어져도 당당하게 돈 받으시고요. 물론 심적으로 아프고 고민되는 거 이해합니다. 제 일이라도 똑같이 고민했겠지만 남 일이라 쉽게 말하는 건 아니니 부디 감정보단 이성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신랑 말은 그냥 안 믿는 게 좋을 거예요. 다 자기 합리화지 딴 여자랑 살림 차린 놈이 지 맘 하나 어떻게 못하면서 나중에 다시 돌아올 건 어찌한데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쵸? 님이 솔직히 생각해도 그렇죠? 모르는 분이니 옆에서 같이 아파해드릴 순 없지만 언젠간 아픔 다 이겨내고 올바른 선택했다며 글 올릴 수 있는 날을 기다려 보겠습니다. 추가 글입니다. 감사합니다. 글을 올려놓고 정말 자주 들여다보며 여러 의견들 다 읽어봤습니다. 이혼을 하려고 마음먹고 있어요. 그런데 남편은 집 나가 있으면서 전화해서 너한테 미안해서 같이 있지 못하겠다고 떨어져 있는 게 낫다고 하더군요. 이혼이 이성적으로는 맞겠죠. 그리 흘러가도록 할 것이고요. 보통의 남자들은 가정을 지키려고 그 여자는 엔조이였다 하면서 정리하는데 남편은 너에게 미안하니 전 재산을 다 주고 너가 알게 되었으니 미안해서 같이 못 있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나에게 전 재산을 다 주어도 아내와 자식을 다 버려도 그 여자와 끝까지 가보고 싶다는 것이겠죠. 남편이 평소 말하던 부부간의 남녀 사랑보다 더 등급이 높은 사랑이 있다며 다 용서해줄 수 있다라고 했는데 제가 돌아오면 기다리겠다고 했는데도 그런 미련을 갖지 말라는 것은 우리 부부 사이엔 용서한다고 해도 내가 평생 들들 볶을 것 같으니 그것을 감당하고 덮을 만한 사랑이 없었다는 것이겠죠. 이혼을 하려 합니다. 어떤 이유가 되었던 가네요. 그런데 문득 TV를 보거나 할 때 남편과 제가 늙어서 손을 잡고 다니고 여행을 다니고 땅을 사서 집을 짓고 아이들을 어느 학교에 보내 훌륭히 키워내고 했던 계획과 꿈이 정말 다시 남편과 꿈꿀 수 없다는 사실에 가슴이 아픕니다. 왜 남편은 그런 일을 벌였을까 하고요. 우리 부부 사이 연애와 결혼기간 16년과 앞으로의 미래를 그냥 허공에 허무하게 날려보낸 심정이랍니다. 이겨낼 겁니다. 잘 살 겁니다. 이 사람 아니어도 더 잘 살 겁니다. 그동안 정신 차리도록 많은 조언과 격려 감사했습니다. 썰닭입니다. 이번 사연은 남편이 다른 여자를 사랑하고 아내는 어찌해야 될지 갈팡질팡하는 내용이네요. 이분은 사람에 대한 정이 많으신 분 같아요. 혹시나 남편이 돌아올까 희망을 조금 갖고 계셨던 것 같아요. 뒷부분에서 무조건 이혼하신다고는 하셨는데 왠지 남편이 돌아오면 받아줄 것 같은 느낌. 맘 떠났던 사람하고 다시 잘 살아도 계속 생각나실 텐데 뭐 이러나 저러나 힘드시겠어요. 안타깝네요. 장폴 리히터가 말했습니다. 인간의 감정은 누군가를 만날 때와 헤어질 때 가장 순수하며 가장 빛난다. 아내분의 순수한 감정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하지만 헤어짐을 잘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다른 누군가를 만나서 지금의 순수한 감정을 다시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행복하셨으면 좋겠네요. 지금 비 오네요. 미끄러지지 않게 조심하기 전에 구독하기 눌러줘.
눌러주세요. 야, 비 오니까 막걸리에 파전 먹으면서 썰닭 봐야지. 하기 전에.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그거 아까 앞에서 한 거 아니야? 했던 거 왜 또 해? 하기 전에 구독하기 눌러주세요.